안녕하세요. 정진호 선생님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과서 34쪽에 있는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속 원운동 할 때 이 등속이 무슨 뜻일까요? 등속. 등은 같다라는 뜻일 테고 속 저게 뭘까요? 속력일까요? 속도일까요? 자, 등속, 이게 등속력이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등속도라는 뜻일까요? 등속도 무슨 말이었죠? 속도가 일정하다. 등속력은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빙글빙글 실에 매달려서 돌고 있다면 이게 속력이 일정한 건가요? 속도가 일정한 건가요? 이때의 빠르기를 V라고 하고 이때의 빠르기도 V라고 해봅시다. 항상 V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등속력이 맞을까요? 등속도가 맞을까요? 등속력이 맞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속도가 같다라는 얘기는 빠르기도 같아야 되고 방향도 같아야 되죠. 속도라는 것은 벡터량입니다. 방향이 있는 양입니다. 근데 그 값이 같다 그러면 방향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순간에는 이 화살표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이고 이 순간에는 이 화살표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방향이 자꾸 달라져요. 방향이 자꾸 달라진다는 것은 등속도가 아니죠. 그래서 등속 원운동은 등속력 원운동입니다. 등속도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몇 시간 전에 우리가 가속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가속도가 있다. 이건 무슨 뜻이라고 했죠? 가속도가 있다. 가속도가 있다라는 것은 세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운동은 보면 이때도 속력이 V이고 이때도 속력이 V이고 계속 V로 움직인다면 빨라지나요? 그렇지 않죠. 느려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방향이 바뀌죠. 화살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로 봐서 방향이 계속 달라집니다. 그래서 빨라지지도 않고 느려지지도 않지만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입니다. 등속 원운동은 가속도 운동입니다. 등속 원운동은 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 있어야 가속도가 생길까요? 빨라지거나 가속도 운동이다라는 뜻은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방향이 변하는 운동, 이게 가속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방향이 변하기 위해서는, 즉 가속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힘이 있으면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방향이 바뀝니다. 힘이 있으면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방향이 변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뉴턴 운동 제2법칙에서 이미 예견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F는 ma니까. 이게 0이 아닌데, F가 0이 아닌데 어떤 물체의 질량은 0일 수 없죠. 힘이 0이 아닌데 이게 0일 방법이 있나요? 힘이
0이면 이게 0이겠지만 힘이 0이 아니면 반드시 가속도 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얘기는 힘이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방향이 변하는 운동을 한다라는 얘기는 반드시 그런 운동을 일으키는 힘이 필요합니다. 자, 이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한다고요? 빠르기가 일정하지만 방향이 변하는 가속도 운동입니다. 등속 원운동은 가속도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가속도 운동이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힘이 필요해요. 원운동 하는 데는 힘이 필요합니다. 지구가 태양 주변을 원운동하고 있죠. 우리 익히 배웠는데 여러 교과에서 배웠을 겁니다. 지구가 태양 주변을 원운동할 때 힘이 반드시 필요해요. 만유인력이라는 힘이 필요하죠. 원자 핵 주변을 전자가 원운동합니다. 원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겠죠. 쿨롱의 힘이라고 하는 전기력이 원운동을 시키는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장에서 체육 시간에 뭐 운동장을 이렇게 원형 트랙을 돈다라고 할 때 그때도 반드시 여러분들을 원형 트랙을 돌게 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 힘이 뭔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런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운동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그 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원운동에 필요한 힘. 근데 힘을 알고자 하면 뭘 알아야 될까요? F를 알려면 가속도를 알면 되겠죠. 가속도. 질량은 뭐 1kg, 2kg 이런 숫자인 거고 가속도를 알면 거기다가 질량만 곱하면 힘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다음부터 원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35쪽에 원운동의 주기와 가속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는 우리가 물리학 1에서도 배웠을 거고요. 사실 중학교에서도 배운 개념인데요. 그 원운동의 주기, 그 다음에 원운동의 가속도를 알기 위해서는 원운동의 각속도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각속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원운동의 가속도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가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반지름은 R이고요. 물체의 속력은 항상 V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하면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주기라는 게 뭐죠? 뭐 공전 주기, 자전 주기, 뭐 생식 주기, 이런 주기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주기라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일이 한 번 반복되는데 걸리는 시간, 어떤 반복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한 번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물체는 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죠. 한 바퀴 돌아오는 주기가 얼마냐라고 할 때 이 주기는 결국 시간입니다. 그죠? 시간. 한 바퀴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라는 거잖아요. 시간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한 바퀴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 전체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되겠죠. 속력으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반지름이 원둘레라고 합시다. 원둘레가 10m예요. 10m. 원둘레가 10m인데 어떤 물체가 예를 들면 2m/s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요. 1초에 2m씩 가고 있어요. 뺑 돌아 길이는 10m예요. 10m. 그러면 한 바퀴 돌아오는데 몇 초 걸릴까요? 쉽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한 바퀴 돌아오는 데는 5초가 걸리겠죠. 그 5초가 어떻게 해서 계산된 거예요? 이 전체 10m라는 거리를
2m/s로 나누면 되죠. 이게 뺑돌아 길이에요. 거리죠, 거리.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이와 같이 주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주기는 기호로는 t를 씁니다. t. 주기는 기호로는 t라고 쓰고요.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단위. 자, 우리 단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단위는 공식 속에 있다. 거리의 단위가 뭐죠? 미터고요. 속력의 단위는 뭐죠? 미터/세크죠. 미터/세크. 그럼 뭐가 남나요? 이거는 1분의 미터. 1분의 미터니까 번분수 계산하면 뭐만 남아요? 세크만 나겠죠. 초만 남는 거죠. 초. 그래서 아까 주기는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주기는 1초, 2초, 3초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각속도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각속도 처음 나오는 개념입니다. 각속도는 처음 나오니까 매우 중요하게 알아놔야 될 겁니다. 오메가라고 읽고요. 이렇게 W처럼 이렇게 씁니다.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각속도는 오메가라고 하는데, 자, 속도도 알고 각이라는 말도 아는데 조금 개념은 좀 그 두 개를 합한 게 아니고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1초당 회전하는 각을 각속도라고 합니다. 초당 회전하는 각을 각속도라고 합니다. 1초에 30도 돌았는지 60도 돌았는지 뭐 90도 돌아갔는지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각은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30도, 60도, 90도 이렇게 단위가 그게 아니고요. 몇 도의 단위가 아니고요. 라디안의 단위를 씁니다. 라디안, RAD라고 쓰죠. 라디안 수학 시간에 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라디안이라는 것은 각도입니다. 각도. 라디안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수학에서 원이 있으면 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이 호의 길이가 같은, 그러니까 호도 R이겠죠. R.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의 각을, 이 각을 1라디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눈 거예요. R 나누기 R.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눈 거예요. 그게 1라디안이죠. 1라디안. 그러면 한 바퀴는 몇 라디안일까요? 한 바퀴. 한 바퀴라는 것은 이 뺑 돌아 거리가 얼마죠? 거리가 얼마냐면 2파이 R이죠. 한 바퀴 거리는 2파이 R이에요. 그걸 반지름으로 나누는 거예요. 반지름으로 나누니까 얼마? 2파이 라디안. 그래서 한 바퀴는 즉 360도는 2파이 라디안이고요. 30도는 우리가 얼마인가요? 30도는 6분의 파이 라디안이죠. 90도는 2분의 파이 라디안. 60도는 3분의 파이 라디안. 45도는 4분의 파인가요? 다 아는 얘기이죠. 교과서에도 나와 있으니까 혹시 잘 모르는 학생들은 교과서 한 번 더 살짝 보고요. 수학 교과서를 봐도 좋고요. 자, 여기서 사용하는 요 각은 라디안을 사용한다라는 걸 이해해야 되고요. 그러면 공식을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을 공식으로 표현하면 오메가는 뭐분의 뭐? 초당 했으니까 그게 분모에 와야 되죠. 시간당 회전하는 각, 돌아간 회전각이에요. 회전각.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기호로 쓰면 t분의 돌아간 각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오메가는 t분의 세타입니다. 오메가는 t분의 세타예요. 오메가하고 이 각속도 오메가하고 주기하고 각속도 오메가와 주기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쉽게 유도해 볼 수 있는데요. 오메가라는 것은 시간분의 회전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출발한 물체가 한 바퀴 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 한 바퀴 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한번 따져봅시다. 한 바퀴 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주기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죠? 그 시간은 주기예요. 그 다음에 한 바퀴 돌아올 때 각은 몇 라디안이라고 그랬죠? 2파이 라디안이잖아요, 우리 2파이. 여기는 단위가 라디안이고요. 여기는 단위가 뭐였어요? 여기는 단위가 라디안이고 여기는 단위가 세컨드예요, 그죠? 그래서 오메가는 t분의 2파이입니다. 이런 관계식이 성립되는 거죠. 이건 뭐 정의에 의해서 그대로 유도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오메가는 t분의 2파이,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 1초에 얼마씩, 몇 라디안씩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요 오메가와 주기 사이의 관계가 이렇다면 이걸 이용해서 이 속력과 오메가 사이의 관계도 한번 알아볼 수 있어요. 속력과 오메가 사이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호를 한번 써보면 주기 t는 거리가 얼마? 2파이r이죠. 한 바퀴 거리는 2파이r이고 속력은 v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 식과 요 식을 이용하면 속력과 오메가 사이의 관계를 유도낼 수 있어요. 여기서 t는 하고 쓰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한번 써봅시다. t는 하고 쓰면 어떻게 쓰나요? 오메가분의 2파이죠. t는 오메가분의 2파이고요. 이게 여기서 t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v분의 2파이r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파이 없애고 보면 v는 어떻게 쓸 수 있나요? v는 이렇게 곱하면 같죠? v는 r 오메가 이런 관계식이 생기죠. 그래서 v와 r과 오메가의 관계,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아야 되는데요. 조금 있다가 다른 상황에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 막대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A라는 점이 있고 막대의 A라는 점도 이렇게 회전해 왔겠죠. B라는 점도 이렇게 회전해 왔겠죠. 막대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전을 했을 겁니다. 막대가 A점과 B점의 각속도가 누가 클까요? 각속도 오메가죠. 오메가 A와 오메가 B 중에서 각속도는 누가 큰가요? 각속도라는 것은 1초당 회전한 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여기서 여기까지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때요? 같죠? 막대 위에 있는 점들이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각도 세타만큼 돌아갔잖아요. 같은 시간에 같은 각을 돌아갔으니까 각속도는 같다. 각속도는 같아야 되고요. 속력은 어떨까요? A점의 속력과 B점의 속력은 어떤가요? 속력,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같고요. 누가 더 먼 거리를 이동했나요? B가 더 먼 거리를 이동했잖아요. 속력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시간에 B가 훨씬 더 먼 거리를 갔죠. 속력은 B가 훨씬 더 큰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는데 오메가는 t분의 2파이라고 그랬고요. 속력과 오메가와 사이의 관계는 이렇다 그랬습니다. V는 R 오메가라고 그랬습니다. A점과 B점은 오메가가 같아요. 오메가가 똑같습니다. 오메가가 같은데 R가 누가 큰가요? 회전축으로부터 B가 훨씬 더 멀리 있죠. B 값이 더 커요. 오메가는 같은데 R 값은 B가 큽니다. 그러니까 속력은 당연히 B가 큰 거겠죠. 그래서 오메가와 V와 주기까지 하면 주기 T는 2파이 R을 속력으로 나눈 것까지 이렇게 요 세 가지가 원운동을 공부할 때 매우 중요한 공식입니다. 외워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개념을 좀 잘 이해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그런 유도 과정을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면 훨씬 더 좋고요. 유도 과정이 조금 복잡해 보인다,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학생들은 결과값이라도 꼭 알아야 합니다. 오메가는 t분의 2파이,
V는 R 오메가, 주기 T는 2파이 R을 속력으로 나눈 거다라는 걸 알아야 하고요. 그냥 공식만 이렇게 달랑달랑 외우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이게 뭔지 모르면 곤란하잖아요. 이게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암기를 해야 합니다. 교과서 36쪽에 있는 문제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36쪽을 보면 반지름이 R인 원둘레를 따라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 T에 따른 각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다.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하는지 서술하고 각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로 바꾸어 보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반지름이 R인 원을 따라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돌아간 각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이게 몇 도 돌아갔는지 라디안입니다. 나타낸 거예요. 자 봅시다. 1초 때, 2초 때, 3초 때, 4초 때, 5초 때 돌아간 각이 점점 커지네요. 1초에 얼마씩 커지나요? 0에서 1초까지 변했더니만 2파이 라디안 커졌고요. 그 다음에 2파이 라디안에서 4파이 라디안으로 또 1초 만에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각속도가 어떻게 되나요? 이때 각속도라는 것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T분의 2파이 이렇잖아요. 오메가는 T분의 2파이 1초당 얼마씩 돌아가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좀 더 근본적인 식을 얘기하면 시간분의 돌아간 각이에요. 자, 1초에 얼마 돌아갔어요? 2파이 돌아갔어요. 또 1초에 얼마 돌아갔어요? 2파이 돌아갔어요. 2파이에서 4파이로 또 2파이 돌아갔죠. 그래서 이때는 얼마입니까? 2파이 라디안 퍼 세크죠. 1초에 2파이 라디안씩 하고 있어요. 자, 2초부터 4초까지는 어떻게 되나요? 시간은 2초가 지났는데 각은 4파이 라디안에서 2파이 라디안으로 줄었어요. 그죠? 그러면 시간당 돌아간 각은 나중 각에서 처음 각을 빼니까 시간은 몇 초? 2초 걸렸고요. 돌아간 각은 2파이 라디안에서 4파이 라디안 나중 값이 2파이고 처음 값이 4파이니까 빼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파이 라디안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파이 라디안 퍼 세크예요. 여기서 플러스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하면 플러스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다고 하면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얘기는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1초 지났는데 회전각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시간이 지나도 각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지하고 있는 거겠죠. 오메가가 얼마? 제로이겠죠. 제로. 그래서 2초까지는 각속도가 2파이 라디안, 2초부터 4초까지는 각속도가 마이너스 파이 라디안 퍼 세크, 4초부터 5초까지는 각속도가 0.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굳이 그래프를 그리자면. 그래서 한번 그려보면 뭐 2초까지, 4초까지, 여기 5초까지라고 해봅시다. 2초까지는 2파이 라디안 퍼 세크니까 오메가 시간 이렇게 그리면 2파이 라디안 퍼 세크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그죠? 여기가 2파이 라디안 퍼 세크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초부터 4초까지는 마이너스 파이예요. 그죠?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파이면 요거의 절반 되겠죠. 마이너스 파이 라디안 퍼 세크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초부터 5초까지는 0이죠. 0. 여기가 2초, 여기가 4초, 여기가 5초 이러면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를 시간에 따라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이 그림상에서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 1초 동안에 2파이 라디안을 돌았어요. 2파이 라디안이 한 바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초에 한 바퀴 돈 거예요. 그 다음 1초부터 2초까지 또 2파이 라디안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1초에 한 바퀴, 2초 때 또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그 다음에 2초부터 3초, 4초까지는 2초 동안에 마이너스 파이 라디안. 파이 라디안은 반바퀴잖아요. 반바퀴. 반대 방향으로 2초 동안에 반바퀴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초부터 5초까지 가만히 서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고 오메가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머릿속에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그릴 수 있어야 진짜 물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런 수식만 공부하는 거는 물리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거잖아요. 산수 계산일 뿐이에요. 물리는 이 문제에서 물리는 진짜 이렇게 두 바퀴 돌고 다시 1초 동안에 반 바퀴 돈다라는 거 그게 그려지는 게 물리를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머릿속에서 어떻게 운동하는지 자꾸 상상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